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영문법 총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토익, 편입영어, 그리고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영상이오니 잘 듣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인사를 했었는데요.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더 많은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오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으로 가리키는 문법인데요. 바로 부형명의 법칙입니다. 부형명의 법칙은 뭐냐?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보통 우리 관사 플러스 명사 요거 많이 배우죠? 관사 플러스 명사 배우고 소유격 플러스 명사 배우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단순하게 관사 뒤에 빈칸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관사 뒤에는 부형명 이런 게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자, 이렇게 관사 빈칸 명사. 그러면 그냥 관사만 보고 바로 명사 고르는 분들 계시는데 형용사가 좀 더 잘 나와요. 물론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확률로 접근하자면 명사 2개 나오는 걸 이제 복합 명사라고 하는데 그게 나올 확률보다는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관, 부형명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관형명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명사가 오는 놈들이 이 관사, 소유격,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부형명 이렇게 다 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관사랑 소유격이 좀 비슷해서 저는 관사랑 소유격은 네모를 쳐라고 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가로를 쳐라고 합니다. 전치사 구만 이제 수식어 거품이고 관사랑 소유격 덩어리는 명사 한 단어처럼 쓰이죠. 뭐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동사보다 앞에 오는 명사는 주어라고 하고 동사보다 뒤에 오는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죠. 물론 동사가 삼형식일 때 말이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very close friendship. 관형명, 관부형명 구조를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소유격 부형명 our very close friendship. 전치사 부형명 in very close friendship. 근데 이제 전치사는 거품 처리되고 소유격이나 관사는 한 덩어리의 명사처럼 쓰인다. 그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전치사 뒤에 관사랑 소유격이 올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사, 소유격, 전치사가 뒤에다 명사를 끌고 올 수 있는데요. 얘들이 같이 합쳐서 쓸 수 있는 경우는 전치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뒤에 소유격이 오거나 전치사 뒤에 관사가 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관사랑 소유격을 같이는 쓸 수 없습니다. 사실상 관사랑 소유격은 한정사라고 해서 같은 영역이거든요. 이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대표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예문을 제시하자면 전관명 구조로 in the room, 전소명 구조로는 in her room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치사, 빈칸, 그리고 명사 구조입니다. of에서 끊어졌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본다면 on, 빈칸, understanding. 전치사 뒤에는 원래 대명사의 격이 목적격이 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빈칸 명사가 온다면 대명사의 격 중에서는 소유격이 뒤에 명사를 끌고 올 수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전소명을 배웠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they, their, them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인 10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문장의 오형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 상당히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에 맨 첫 시간에 문장의 오형식을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셨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쳐다만 보긴 했는데요. 문제를 막상 풀어본다면 문장의 오형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형식 He go to school. 자,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고 뒤에는 다 거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온다는 이론입니다. 주격 보호는 a doctor처럼 명사가 올 수도 있고 he is busy 이것처럼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삼형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죠. 주어, 동사, 목적어. 사형식은 목적어가 2개, 오형식은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가 나옵니다. 주어는 명사, 동사는 당연히 동사, 목적어는 명사,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랑 명사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삼형식 제일 중요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 다 암기가 안 됐거나 또는 내가 외운 게 아니라면 다 3형식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일단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1형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형식 동사는 주로 수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사 뒤에 전치사 있는 애들 있죠. 우리는 그걸 한 단어로 생각해 왔는데 그건 한 단어가 아니고 그냥 1형식 동사가 있는데 문장이 끊겨서 전치사가 왔는데 그냥 두 개를 같이 잘 쓰는 겁니다. 짝꿍처럼. 대표적으로 participate in이 있습니다. in에서 끊기는 건데 같이 한 묶음으로 외워두시면 아 이게 1형식이구나. 그걸 떠나서 그냥 전치사 문제가 나왔을 때 고를 수도 있고요. participate 자리가 빈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치사 in을 보고 participate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participate in, depend on, refer to, object to, specialize in, respond to, focus on, consist o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지만 일단 이거라도 꼭 외워주십시오. 가장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꼭 암기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2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2형식 동사의 대표주자는 바로 비동사죠. is, was, are, were, am. I만 M을 쓰고 나머지 대부분 is, was, are, were를 쓰죠. 단수 복수에 따라 나눠지기도 하고요. 2형식 동사의 특징은 뒤에 주격 보호가 온다는 점. 주격 보호는 형용사랑 명사가 오는데 주로 형용사가 많이 오고 가끔 명사가 오는데 이때는 조건이 있다. 주어랑 주격 보호랑 같은 대상일 때는 명사가 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I am a boy. I라는 주어와 a boy라는 소년이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동등한 대등한 관계일 때 같은 대상일 때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대부분 형용사가 온다는 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동사 종류 다음으로 잘 나오는 게 become 그리고 remain 종류입니다. get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식이 될 수 있는데 이 형식으로 쓰여서 뒤에 형용사도 올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2형식 appear이 중요한데요. appear은 1형식인 경우는 뭐뭐처럼 죄송합니다. 1형식은 나타나다. 2형식은 지금 같은 경우인데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appear 문제 자주 나오니까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stay 같은 경우는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 뒤에 형용사가 잘 나와요. close라는 형용사가 잘 나와요. stay close 가까이 지낸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각 형용사 또는 오감 동사라고 많이들 오감 형용사라고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감각을 느끼는 그런 것들입니다. look, feel, smell, sound, taste.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이 5형식 동사에서 지각 동사가 있는데요. 그 녀석들 중에서도 얘랑 반복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랑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형식 감각 동사까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3형식인데요. 3형식은 그냥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을 암기한 다음 그것이 아니면 그냥 3형식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3형식 문제로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1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 1형식을 자동사라고 보통 표기를 많이 합니다. 사전을 보면 3형식은 타동사라고 많이 표기를 하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게 무슨 얘기냐 어프로치, 억세스 같은 거는 뒤에 to가 왠지 올 것 같은데 해석상의 이유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to가 붙지 않고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익 문제에서는 이게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겠고 편입이나 공무원 문제에서는 틀린 거 고르시오 할 때 예를 들어 approach to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묶어가지고 approach access to x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enter과 attend도 왠지 in과 into 왠지 안에 들어가다 그런 뜻이니까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discuss about 될 것 같죠?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형식 동사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사형식 동사는 어떤 것이냐? 동사 뒤에 일명 IODO가 온다. 목적어가 두 개 온다.
어릴 때 수요 동사라고도 배워왔습니다. 수요가 뭐냐? 주는 거죠. 상을 주는 것 같은. 그래서 IO에게 디오를 주다. 약간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IO 같은 경우는 사람 명사가 온다는 점, 그것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식 동사는 제가 앞글자를 따는 걸 좋아해요. boss GG. 어때요? 사형식이니까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 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스한테 GG를 쳤다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B는 bring, O는 offer, S는 spend, G는 give랑 grant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에는 일단 1번 오형식 동사, 일반 오형식 동사. 자, 잠깐. 오형식은 일단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오는 놈들인데 일반 오형식 동사는요. 일반 오형식 동사는 이 목적 보호 자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 오형식 동사는 목적 보호가 형용사나 명사, 일반적인 것들이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역 동사라는 놈들은 have and make가 있는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얘기고 이 have and make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준사역 동사로는 help랑 get이 있는데 help는 목적 보호가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그리고 준사역 동사는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help는 특이하게도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help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가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경우는 맞는 케이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동사. 아까 전에 제가 이형식 동사에 감각동사랑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사실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각동사랑 감각동사는 거의 같은 것 같거든요. 오타가 떴네요. 보다 할 때 see, 느끼다 할 때 feel, 헐이 아니라 듣다, hear입니다. 여기까지 오형식 동사였습니다. 지각동사랑 감각동사 꼭 같이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사의 수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를 보면은 수태시가 중요합니다. 수는 먼저 수일치입니다. 수일치는 주어랑 동사 바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서로 수일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단수 주어는 당연히 S가 붙지 않겠죠. 복수 주어는 당연히 S가 붙을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동사는 단수일 때 오히려 S를 붙이고 복수일 때는 S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저는 수일치를 할 때 단수면 S, VS, 복수면 SS, V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is, was, has, does에는 S가 붙죠.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은 아닙니다만 우연하게 일치를 하네요. 그래서 단수 동사는 전부 다 S가 붙고요. 복수 동사는 또 우연의 일치인지 다 S가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아마도 와닿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주어가 복수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전치사랑 명사 이 거품 구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전치사에서 끊어졌으니까 일형식 동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수태시 순서대로 안 풀고 무작정 풀면은 지금 일형식이니까 수동태 안 된다 뭐 이런 문법도 적용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제대로 푼다면 지금은 수부터 봐야겠죠. S가 붙지 않는 게 복수 동사예요. 보기 볼게요. 지금 B번하고 C번하고 D번은 전부 다 단수 동사예요. 편의상 S가 붙어서 틀렸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A가 유일한 복수 동사라서 바로 정답이 됩니다. 사실 동사 문제는 수, 태, 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보다 보면 수일치에서 문제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동태는 우리 그냥 보통 BPP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삼형식이었던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뀐 게 우리가 알고 있던 BPP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삼형식이었던 문장이 수동태가 되는 거였죠. 지금 보시면 He writes a letter 이렇게 돼 있으면 그는 편지를 쓴다인데 이게 수동태로 바뀐다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그리고 주어였던 놈이 by 플러스 명사가 되면서 A letter is written by him 이렇게
편지는 그에 의해 쓰여진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수동태예요. 원리를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능동태였던 동사는 BPP가 되고 주어는 by 플러스 명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by 플러스 명사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알아주십시오. 뭐 그건 그런데 사형식하고 오형식이 문제예요. 사형식이었던 놈은 원래 목적어가 두 개였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더라도 목적어가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네, 화살표 잘 봐주세요. 그래서 by 힘은 뒤로 가고 cup of coffee가 남아 있는 겁니다. 사형식 동사를 그래서 외워야 하는 겁니다. 외우지 않는다면 틀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빨리 풀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오형식도 보셔야겠죠. 오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 보호가 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목적 보호가 수동태가 되어도 남는 거예요. 요렇게 말이죠. 그래서 체어맨이 지금 목적 보호인데 남아 있는 거예요. BPP가 되어도요.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 좀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정답률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수동태에는 이제 시제에 따라 다른 수동태도 있어요. 첫 번째로 기본 시제의 수동태, 그냥 PPP, is PP, RPP, 완료 시제의 수동태, has been PP, have been PP, had been PP, 진행형의 수동태, be being PP가 있죠. 기본 시제의 수동태는 이제 바꾸면 그냥 아까 전에 봤듯이 그냥 is PP. 근데 이제 완료 시제가 되면 has been PP. 그냥 has PP를 수동으로 바꾸면 has been PP가 되는 것이고 원리는 똑같아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주어가 by 플러스 명사. 진행형은 BPP가 아닌 BING 진행동사에서 그걸 수동으로 바꾸면 비빙 PP.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비빙 PP에서는 빙이 ING라서 수동 느낌이 안 된다는 점,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 이 수동태는 3, 4, 5 형식의 능동태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 2 형식에서는 자동사는 수동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 2 형식은 자동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서의 시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시제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완료라는 시제가 있고 진행이라는 시제가 있죠. 자, 우리가 흔히 has PP랑 have PP를 현재 완료라고 하잖아요. 이 현재 완료라는 이름 때문에 현재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가 아니고 과거 쪽 시제라고 보셔요. 다만 시제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여기 오타가 있네요. 좀 고쳐주세요. did로. 과거보다 현재에 가까운 과거 쪽 시제다. 즉 그냥 과거 형태보다는 더 과거가 아닌 미래에 가깝다. 그게 바로 has PP, have PP다. 그리고 was ing, were ing도 과거 진행이라고 하는데 얘도 현재 완료랑 비슷한 개념의 위치에 있는 시제다 라고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had PP는 이제 had에다가 PP가 붙으면 과거 완료라고 해요. 과거보다 더 이전에 대과거에 가까운 옛날 일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필기를 하기 위해서 스탑 버튼을 하고 강의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캡처해가지고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문제를 통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문제를 통해서 이제 대놓고 시제 문제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사실 시제 문제는 과거 시간 표현, 미래 시간 표현, 이런 시간 표현이 나와요. 만약에 last year 나왔죠? 어때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그래서 바로 과거 동사 고르면 됩니다. 아까 전에 시제표를 왜 줬는지 기억나시겠죠? 네, A가 현재 완료라고 해서 과거 쪽 시제라고 했어요. B나 C는 현재 쪽 시제죠. T번 같은 경우는 동사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BING가 동사고 비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뭐 하는 놈이냐? 동명사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리고 종종 ing형 명사라고 해서 오리지널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 파악 더 하지 마세요. 바로 rest 보고 D번 날리고, 동사가 아니니까 D번은, B와 C는 과거 쪽이 아니니까 날리고, 그래서 바로 A를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식어 거품. 수식어 거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학생들에게 수식어 거품은 끊긴다거나 아니면 갈로를 치는 걸로 가리킵니다. 문장 성분 분석을 할 때 필수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호 있죠.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를 필수 성분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성분들을 수식어 거품이라고 합니다. 수식어 거품은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전명구를 말하는 거고 아니면 부사 그리고 투부정사도 수식어 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죠. 투부정사는 목적어나 목적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수식어 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뭐 부사절 이건 좀 아직은 이해가 안 가시죠? 뭐 부사절은 이제 부사절 접속사랑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뭐 when 그리고 뭐 while 이런 걸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물론 when은 관계 부사도 되지만 그리고 명사절도 되지만 부사절 접속사도 잘 되거든요. 이런 거 나오고 이제 주어 동사 나오는 절이 나왔을 때 이제 큰 덩어리의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분사랑 분사구문 또 거품의 일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대명사 있죠. 그래서 관계절이라고 합니다. 형용사절이라고도 하고요.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나오고 뭐 후위치 왓 같은 거 나올 때를 말합니다.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조 파악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명 끊을기라고 하죠. 끊을기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대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대절에 제가 대갈로를 쳤습니다. 여러분, 대시라는 접속사가 명사절도 될 수 있고 관계 대명사도 될 수 있는 놈이에요. 근데 대답에 만약에 지금처럼 명사, survey 같은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일단 하고요. 이 that은 관계 대명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관계 대명사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will이라는 조동사,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 대명사는 이제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형용사 절 접속사라고도 해요. 물론 형용사 자리가 명사 뒤에 오는 경우는 잘 없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것 자체가 형용사랑 비슷하다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얘도 거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갈로를 찾는 구간들 있죠. 오브라는 전치사 두 가지를 말이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단위도 수식어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또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뒤에 throw가 전치사라서 끊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거품이라고 했죠. of부터 또 거품이고 전치사 for부터 또 거품인 겁니다. 뒤에 있는 to do, in, of 다 거품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수식어 거품인 겁니다. 지금 설명을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 같은 접속사를 설명을 해도 아직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뒤에 가면 접속사 설명을 한 번 더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아직 접속사 설명 이해 못하시는 분은 뒤에 접속사 설명하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또 듣고 또 들으면 도움됩니다. 자, 일단 지금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전치사 for 뒤에 이렇게 what이 왔는 부분인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네모를 쳐놨는데요. 이게 절이라서 지금 네모를 쳐놨고요. 절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치가 지금 전치사 뒷자리에 명사 자리에 위치해서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그때 접속사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what이 명사절 접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지금처럼 what처럼 접속사가 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명사절 설명은 뒤에서 하겠지만 불완전할 경우 what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what 뒤에 투부정사가 또 왔네요. 그래서 불완전한 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편인데 그냥 잘 받아주세요. 아직 분사구문 설명도 안 해가지고 뒤에서 하는데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 문법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분사구문이 이제 부사절이 줄어든 거거든요.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when과 같은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데 이제 ing나 pp 같이 분사가 오는 걸 얘기해요. 물론 접속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사절일 때 얘기하는 거고요. 명사절일 때 부사절처럼 좀 줄이고 싶다, 축약하고 싶다고 해서 분사구문하고 똑같이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우리는 명사절이니까 부사절하고 좀 다르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를 투부정사로 축약시킨 겁니다. 그래서 what은 아직 접속사는 맞고요. 다만 주어 동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투부정사로 줄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치사랑 그리고 왓절 뭐 이런 것들, 왓절은 아니죠. 전치사 덩어리들이 지금 다 수식어 거품이라 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질문 좀 볼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주어 동사 왔고요. 근데 여기서 주어랑 동사 사이에도 거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부사도 막 올 수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조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전치사 명사가 주어랑 동사 사이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eed는 삼형식 동사인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because 이게 접속사인데 부사절 접속사예요. 아까 전에 부사절 접속사 나오고 하고 부사절이면 제가 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사가 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부사절도 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from이라는 전치사구가 거품으로 쓰였습니다. 네, 수식어 거품에 대한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 수식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접속사나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부사절 접속사랑 전치사부터 설명을 먼저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속사, 일반적인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명사절이랑 관계대명사까지 다 배우면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부사절 접속사가 전치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수식어 거품에 부사절이 속한다고 했는데요. 부사절 접속사가 포함된 부사절과 전치사의 차이점은 단순히 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거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상 이유 양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이제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랑 전치사가 많은데요. 일단 4개씩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because, as, since, now that 이게 접속사고요. 때문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 because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학생들이 because of랑 because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because of는 전치사고요. of가 없는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둘 다 때문에라는 뜻은 똑같지만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오고요. 전치사는 그냥 명사만 오고 끊어집니다. due to랑 owing to도 전치사 중에서 때문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on account of 이거 잘 모르시죠? 얘도 전치사고 때문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보통 여기서는요 now that이랑 이 on account of를 잘 몰라요. 이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양보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긴 하지만 이라고 해석되는 애들이에요. 접속사가 일단 4가지 그리고 전치사가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접속사는 도우 종류예요. 도우, although, even though 그리고 마지막에 even if. 전치사는 이제 despite랑 in spite of인데요. 여기서 유의사항은 in spite of랑 헷갈려서 despite에 of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of가 오면 안 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간과 조건과 관련된 의미들인데요. 일단 왼쪽이 접속사고 오른쪽이 전치사인 거 까먹지 않았죠? 일단 시간 접속사로는 while이 있어요. while이 동안이라고 돼 있는데 전치사일 때 during이라는 동안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뜻인데 왼쪽은 접속사, 오른쪽은 전치사예요. 구분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while이고 명사만 오면은 during인 거예요. 물론 폴이라는 전치사도 있어요. 얘도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쉽게 차이를 얘기하자면 폴은 뒤에 숫자와 관련된 명사가 잘 오고요. during은 숫자가 아닌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following, after 얘가 둘 다 후에라는 해석을 가진 전치사가 될 수 있고요. before이 전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after라고 before는 접속사에도 있어요. 전치사 접속사가 둘 다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포인트가 잘 되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접속사일 때 when 그리고 as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어요. at the time 생긴 거는 접속사처럼 안 생겼는데 얘도 접속사라는 거 익혀주십시오. 그리고 as soon as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가졌죠. 얘도 접속사가 될 수 있어요. once 일단 뭐뭐 하면 부사절 접속사도 될 수 있고요.
once 같은 경우는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once가 부사일 때는 어떤 뜻이냐? 한 번, 한때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once는 접속사일 때랑 부사일 때 뜻을 나눠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if와 관련된 애들인데요. if랑 provided 대시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provided랑 providing은 뜻을 생략해서 쓰기도 하고요. it이랑 ing 모양이 다르지만 뜻이 같습니다. unless 뭐뭐 하지 않은 한이라고 해놨는데요. unless는 if, not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if랑 의미는 같은데 전치사인 놈이 있어요. in the event of가 있습니다. 뭐뭐인 경우, 뭐뭐 한 경우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타 의미를 가진 다른 접속사랑 전치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in case가 대시 생략된 채로 접속사가 될 수 있다는 거. in case of가 되면은 전치사가 됩니다. 둘 다 뜻은 뭐뭐한 경우라는 해석이 됩니다. as if랑 as though는 접속사인데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되어서 정답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so that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죠.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진 놈으로는 in order to가 있는데 얘는 동사 원형을 끌고 와서 투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구분하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so that은 뒤에 주어 동사, in order은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as well as 이것도 접속사가 될 수 있는데 뭐뭐와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as much as는 뭐뭐만큼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타 전치사 중에 regardless of 뭐뭐와는 상관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랑 전치사 중에서 의미가 비슷한 것끼리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장의 접속사 개수랑 동사 개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접속사 X면 동사 하나, 접속사 하나면 동사 둘, 접속사 두 개면 동사 셋 이런 규칙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규칙에 따라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의미는 같은데 자리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다시 아니면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필기부터 하시고 계속 강의를 이어가셔서 좋겠습니다. 전치사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설명할 게 끝이 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볍게라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간, 시점, 기간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다 같은 시간 느낌이겠지만 약간 느낌이 달라요. 시간 전치사로는 당연히 in on at이 있겠죠. 근데 얘를 또 알면 좋은 게 in on at이 이제 in부터가 큰 개념이고 at으로 가면 작은 개념이 됩니다. at은 시각이나 시점. 시점은 뭐냐? 점심시간 뭐 그런 게 시점입니다. at이 제일 작은 개념. 시간하고 시점. 그리고 on은 요일이나 날짜. in은 뭐 연도 또는 몇 월 뭐 이런 거. 그리고 계절, spring, summer 이런 거. 아침, 오후, 저녁도 in을 씁니다. in the morning. 기억나시죠? 시점은 이제 by 뭐뭐까지 그리고 until 뭐뭐까지. before하고 period to를 뭐뭐 전에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점이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after이 후에. past는 지나서 약간 과거 느낌. toward는 뭐뭐쯤 뭐뭐 무렵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toward 이게 좀 중요합니다. 가끔 나오는데 훅 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toward the end of 삐리리리 그러니까 올해 말쯤 이런 느낌. 그리고 as of 처음 볼 수도 있는데요. 뭐뭐부터란 뜻이 있습니다. 신스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후로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전에 때문에라는 뜻도 있었지만 전치사일 때는 이후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기간 아까 전에 폴이랑 듀링을 했었죠. 폴은 뒤에 숫자, 듀링은 이벤트라고 했는데요. 뭐뭐 하는 동안의 뜻을 가진 건 똑같은데 폴은 숫자 같은 경우고 듀링은 듀링 더 베케이션 같은 그런 게 옵니다. 숫자 아닌 거. 전치사 in이 뭐뭐 후에랑 뭐뭐 만에라는 뜻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훅 갈 수 있어요. over이 뭐뭐에 걸쳐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over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서 전치사 for랑 똑같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throughout은 내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around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throughout 말고 through도 있죠. through도 내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within은 뭐뭐 이내. 뭐 때문에는 아까 전에 언급은 했죠.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요. 자리 때문에 thanks to 얘도 전치사입니다.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인데 때문에라는 뜻과 거의 같습니다. 양보라고 하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아까 전에 in spite of랑 despite는 얘기해 드렸죠.
근데 not withstanding 이게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도 있어요. 가끔 나오는데요. 나오면 킬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전치사포가 무엇을 위해서라는 해석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in exchange, in place of 대신에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뜻이 좀 많다 그죠? besides 조심하세요. 뭐뭐 이외에도 라는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라는 뜻은 부사죠. besides는 이외에도 전치사일 때 in addition to도 동일한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cluding이 ing 형태지만 전치사가 됩니다. 무엇을 포함해 뭐 except, excluding 뭐 이런 것들이 제외하고 without 뭐뭐 없이 apart from은 뭐뭐 이외에 aside from은 무엇을 제외하고 여기서 bearing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except for랑 동의어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 장소는 뭐 아까도 얘기했죠. 인원넷은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나온 개념은 월, 일, 연도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냥 인원넷이 장소로 일반적인 위치를 설명하는 전치사로 쓰이면 이제 at은 그냥 어디에 점 개념이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고 o는 위에, 이는 안에, within하고 비슷하게 쓰입니다. throughout는 아까 전에 시간일 때는 내내라는 뜻이 있었는데 통해서 throughout은 저녁에 곳곳에 여러분들이 through랑 throughout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방향, 위치 뭐 이런 뜻들이 있는데 얘들은 좀 보시면서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하기는 좀 힘드네요. 길어지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아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전치사로는 맞은편에 along 무엇을 따라서 along the street, along the river 장소 명사가 자주 나오죠. 전치사를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좀 봐주세요. 여기 above는 on보다 더 공중에 떠있는 느낌 또는 뭐뭐 이상이란 뜻이 있고요. below는 아래, 이하, 평균 이하 할 때 below를 쓸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in front of는 합쳐서 그냥 전치사로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about, on 이게 뭐뭐에 관해 이런 뜻인데 지금 그거와 똑같은 뜻들이 좀 많아요. regarding, concerning, with regard 그리고 reference to, pertaining to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속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such as 전치사고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like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unlike는 그 반대 뜻이니까 뭐뭐와 달리. 참고로 like랑 unlike 관련 정답이 잘 됩니다.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굳이 along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with만 해도 그런 뜻인데. 그리고 contrary to, against, 반대하여. 다른 강사분들도 얘는 정답률이 좀 낮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치사랑 부사절 접속사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이어서 접속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접속사를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접속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물론 초보자 입장에서는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사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접속사가 존재합니다. 먼저 절이란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절이란 개념은 우리 어릴 때 구와 절이란 개념 많이 들었죠? 절은 뭐냐? 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접속사랑 주어 동사 문장이 한 묶음으로 덩어리를 이루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의 위치가 명사 자리에 오면 명사절, 형사절 접속사는 형사 위치에 오는 건 아니고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앞에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느낌이 형용사와 유사하여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사절은 명사절처럼 그 절 덩어리가 부사 위치에 위치했을 때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수식어 거품에 부사절이 속한다고 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그런 거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큰 거품 덩어리가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10개의 접속사를 제가 지금 제시했습니다. 이 10개의 접속사는 모두 명사절 접속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다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기에는 지금 10개 말고도 더 있어야 돼요. 지금 10개만 적어놨어요, 자리 때문에. 지금 후 같은 경우는 후 말고도 후즈라든지 훔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는 총 12개라고 일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리 붙는 복합관계사는 일단 빼고 할게요. 그거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초보자분들은 아직 걔는 몰라도 돼요. 자, 개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후는 후, 후주, 훔 같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은요, 이 12개가 다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2개가 명사절 접속사가 만 되는 놈도 있고 이 형용사절과 부사절 둘 다 되는 놈도 있어요. 일단 10개가 명사절.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대명사. who, which, that. 물론 who주랑 whom도 관계 대명사죠. 얘들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라는 것들이 있죠. 지금 오른쪽에 네 가지 when, where, why, how가 관계 부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합쳐서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what 있죠. 불완전하다는 그 what. that은 완전, what은 불완전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 what이 명사절만 됩니다. 관계대명사라는 설명을 아직도 많이 해놨는데요. 문법책에는 명사절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사절도 있어야겠죠. 자, 부사절 if, whether, when 이 세 가지가 이 표에서 부사절입니다. 그러면은 다 했네요. 명사절 접속사랑 뭐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를 다 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사절 접속사는요. who, which, that, whose, whom을 제외한 모든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아, 들 적었네. where, why, how도 적어야 됩니다. where, why, how 얘들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접속사들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일단 어떤 접속사인지는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느끼시나요? 그러면 지금 who, which, that은 who, whose, whom, which, that은 명사절도 되고 관계대명사도 되는 것이고 심지어 지금 when이라는 놈이 진짜 대박이네요. when은 명사절도 되고 관계부사인 형용사절도 되고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도 되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여러분들 이제 배우면서 설명 계속 들어야겠죠? 네, 일단 이거라도 먼저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버튼을 누르시고 이거부터 필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체를 바로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서 암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이 표 기억하세요. 뒤로 넘겨가지고 설명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that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hat이라는 놈은 관계대명사도 될 수 있고 명사절도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that을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토익에 많이 나오죠. 편입이나 공무원 영어에서도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요. 토익에서는 that이 좀 절대적이죠. that은 일단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that 앞에 명사가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파악하시고요. 이때는 that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으면 접속사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거든요. 관계대명사는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어요. 이 격이 뭐냐면 자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니까 주어가 없고 뒤에 동사가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룬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불완전한 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없으면 주격이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이에요. 자,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원래 동사가 3형식, 4형식, 5형식은 돼야 목적어가 있잖아요.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형식 이상인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소유격은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완전한 문장을 이룹니다. 만약에 3형식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목적어가 오겠죠. 그래서 소유격이랑 목적격 구분하는 방식은 목적어가 있고 없고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격관대도 3형식이면 뒤에 목적어 오겠죠? 아직 이 형식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제 기초 강의를 좀 들으시고 다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인 선행사 있으면 관계대명사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 대시 또 있는데 앞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 동사 뒤에는 원래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그 목적어는 명사죠. 그래서 동사 뒤에 오는 that 같은 경우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 설명을 했듯이 that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오면 이 절 덩어리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완전 불완전 많이 들어봤죠? 네, what과 that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은 명사절일 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that은 관계대명사일 때는 주격이나 목적격이 되어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합니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죠. 일단 개념을 다 적은 다음에 좀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명사절 접속사 설명 따로 또 해놨거든요. 이거랑 비슷한데 그것도 봐주시면 좋습니다. what은 불완전한 문장이 오기로 돼 있고요. that은 명사절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what은 명사절만 되고요. 무조건 불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어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없는, 삼형식인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바로 what입니다. that은 삼형식이면 목적어가 오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대략적으로 명사절 설명과 관계대명사 설명이 that을 통해서 된 거죠. 명사절은 말 그대로 명사 위치에 와야 돼가지고요. 주어, 목적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보호 중에서도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도 가끔 명사가 될 때가 있죠. 그때도 명사절 접속사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부사절은 그러면 뭐냐? that을 가지고는 설명을 못하겠다, 그죠? 부사절은 그냥 그거예요. 큰 거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다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문장 끊어져야 되잖아요. 삼형식이면. 그럼 보통 전치사 같은 게 와서 수식어, 거품을 이끌겠죠. 그래서 제가 부사절도 거품 이끌 수 있다고 했죠. 그 부사절 접속사 나오면 되는 거예요. 부사절 덩어리가 나오면 그것도 부사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완전한 문장 다 오고 이제 문장 끝날 때 오는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뒤에는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고 완전한 문장인 주어 동사가 올 거예요. 그게 바로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설명 위에다가 다시 할게요. 부사절 접속사가 오고 주어 동사 오고 콤마 또 주어 동사 오고 보편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주어 동사 오고 부사절 접속사 오고 다시 주어 동사. 그런데 이제 문장이 각각 다 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사절 접속사 누구냐고요? if랑 whether이랑 when 포함해서 지금 이쪽에 있는 얘들 who, which, that, where, why, how, whose, whom을 제외한 모든 접속사가 부사절 접속사예요. 부사절 접속사는 사실 전치사랑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명사절 접속사랑 관계대명사 구분하는 방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that을 가지고 한 설명을 가지고 말이죠. 아시겠죠? 일단 이 강의는 간편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녹화된 따로 올라와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링크는 각각 다 걸어 놓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영문법을 완전 마스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문법은요 반복 또 반복하면 누구나 가능해요. 반복이 어려운 거 알거든요. 좀 견뎌주시고요. 영문법은 누구나 정복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사절에서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who, which, what 그리고 whom 이 네 가지가 불완전한 문장을 이룹니다. 불완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을 이룹니다. 관계대명사도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격 그리고 목적격이 불완전한 문장. 예,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말고 명사절에서는 who, whom, which, what이 불완전. 그리고 부사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룹니다. 참고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관계대명사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구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근데 부사절 접속사는요 그냥 전치사랑 부사절 접속사랑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명사절하고 관계대명사 구분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오는 거, 명사절은 보통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자주 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that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that 앞에 명사인 선행사가 오면 관계대명사고, 그리고 이제 that이 있고 앞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게 명사절일 것이다. 한번 볼까요? 지금 동사가 뒤에 있고요.
그리고 또 앞에도 동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하나는 와야 동사가 두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은 접속사 자리인데 사실 지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서 딱 봐도 주격 관대 같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차 manufacturers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럼 이거 선행사라고 생각하고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주격 관대겠죠. 그러면 주격 관대는 who, which, that이거든요. 보기에 근데 고맙게도 that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주격관대 자리죠. 아까 전에 설명을 덜 한 게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하면은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것은 that이죠. 선행사가 말이에요. 근데 지금 manufacturers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사실 이 자리는 who도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that은 둘 다 되기 때문에 사물 사람 둘 다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that을 가지고 관계대명사냐 명사절 접속사냐 묻는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명사절 접속사 문제 한번 더 보면 좋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no라는 동사가 나왔고 접속사 자리네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앞에 명사가 있으면 그걸 선행사라고 하고 관계대명사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온 접속사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지금 이 명사절 접속사가 끌고 있는 명사절이 전체적으로 다 네모를 쳐서 목적어가 된다. 이런 식으로요. 명사절 접속사 10개 아까 배우셨잖아요. 보기에 접속사 자체도 2개밖에 없네요. what이랑 that. 어떻게 배웠을까요 우리? what은 불완전하다고 배웠고요. that은 완전하다고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랑 착각하면 안 돼요. that은 관계대명사일 때는 주격관대나 목적격관대가 돼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지만 명사절 접속사에서는 완전해요. 자 보겠습니다. 완전은 다 오면 되는데 they, 주어, should, 조동사, 그리고 reach, 동사 원형, 그리고 소유격인 대열, 그리고 쫙 해서 reach의 목적어 3형식 문장이 완전하게 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10번입니다. 어때요? 간편한 문제 정도는 풀 수 있겠죠? 명사절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부사절도 배우기는 배워야겠다, 그죠? 대놓고 부사절 접속사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사절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좀 큰 수식어 거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딱 오면 주어 동사 오고 콤마 있고 주어 동사. 지금 바로 콤마가 보이죠? 그럼 이거 부사절이에요. 무슨 소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이 거품으로 먼저 문장이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콤마가 오면 그 뒤에서부터 주어 동사 문장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치사구랑 부사절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냥 주어 동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큰 거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사절 같은 경우는요. 완전하기도 해야 된다고 했죠. 주어 왔고 해제 pp가 왔고 해제 pp 뒤에 목적어까지 왔으니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이야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동태고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as는 못 보셨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전치사랑 부사절 접속사 설명할 때 as가 전치사도 되었고 접속사도 되는 그런 놈이었어요. 아무튼 아까 전에 그 if랑 whether이랑 그리고 when 요거랑 나머지 명사절에서 그 걔들 빼고는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that은 명사절이랑 관계 대명사만 되거든요. 사실은 동격의 that도 되긴 되는데 그것도 명사절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either은 접속사 아니고요. no는 된다면 등위 접속사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아 등위 접속사 설명도 해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as 고르시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접속사도 알아야 되고 부사도 알아야 되고 뭐 등위 접속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철저히 배우셔야겠습니다. 일단 문제로 부사절, 명사절, 관계대명사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죠. 등위 접속사는 어떤 걸까요? 저는 이렇게 가리킵니다. and, or, so는 긍정적인 등위 접속사, but, nor, yet은 부정적인 등위 접속사.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전치사 포로 유명한
포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코즈랑 비슷하게 쓰이는데 문두에는 못 쓰이고 지금 예문처럼 이렇게 중간에 연결하듯이 쓰일 수 있어요. 접속사랑 등위 접속사는 해석 순서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가 이런 거예요. 문장이 이렇게 있고 엔드가 나오고 또 문장이 나오면 해석 순서는 앞문장을 해석하고 엔드 해석하고 뒷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죠. 보통의 접속사들은 주어 동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뒤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석을 한 다음 앞문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등위 접속사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어 개념인데 접속사가 되는 거죠. as well as도 등위 접속사라고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상관 접속사. 사실 상관 접속사는 접속사 개수 카운팅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서로 관계가 있는 두 가지 어구를 연결했는 짝꿍 조합을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얘는 접속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짝꿍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스 A and B. 보통 이렇게 되면 복수 주어가 될 수 있죠. 얘가 주어라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주어라면 복수 동사가 오게 되고요. either A or B, A, B 둘 중 하나라고 해석이 되고요. 얘가 만약에 주어가 된다면 동사의 수일치는 이 B 부분에 맞춰줘야 됩니다. neither A nor B도 either처럼 동사의 수일치는 B에 일치시킵니다. 뜻이 달라요. neither A nor B는 A, B 둘 다 아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neither도 or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못하긴 했지만 얘는 착각이 안 됐거든요. 왠지 볼까요? either에다가 n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많이 유명하죠. 얘가 A뿐만 아니라 B도. 수일치도 역시 B. not A but B도 해석을 하면 A가 아니고 B. 여러분들 중에서 not only A but also B랑 not A but B를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해석 다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랑 같은 조합입니다. 함께 외워주세요. 상관 접속사까지 설명을 마칠게요. 분사입니다. 분사가 뭐냐? 일단 ed랑 ing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 많죠. 초보자분들은 아직 분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ed라고 적었는데요. 불규칙 형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ed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ed가 pp 형태인 과거분사가 많기 때문에 ed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거 잠깐 정리할게요. 분사를 설명하기 전에. ed라는 표현은 사실 과거 동사가 될 수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pp,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ed형 형용사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ed형 형용사는 보통 과거 분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편의상 그냥 형용사라고 가리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얘기해 드릴 거고요. ing가 있는데요. ing는 이제 동명사가 될 수도 있죠. 투부정사의 영원한 라이벌, 그리고 현재 분사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ing형 명사도 ing형 형용사도 있죠. 이것도 현재 분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ing형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ed랑 ing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과거 분사랑 현재 분사를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자, 분사. 분사는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후치수식하는 뒤에서 꾸며주는 놈을 분사라고 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요. 저는 앞에서 꾸며주는 분사는 형용사라고 그냥 하라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해를 돕는 데는 충분히 이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문법이 실력이 완성된 다음에는 앞에서 꾸며주는 분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냥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게 분사라는 거예요. 명사 뒤에 ed랑 ing가 나왔다고 칩시다. ed가 뒤에서, ing가 뒤에서. 그런데 지금 pp는 수동형 성격이 있고요. ing는 능동형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bpp 수동태처럼 수동인 pp는 끊기고 ing는 3형식 이상이면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g도 나중에 좀 더 아시면 알겠지만 1형식이면 목적어가 안 옵니다. 그러면 구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해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분사 구문이 있어요. 이 분사를 가지고 구문을 만드는 건데요. 아까 전에 부사절 접속사를 먼저 가르쳐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분사 구문을 이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먼저 관계 대명사랑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부사절 접속사 아까 배웠죠? 뭐 when 같은 게 자주 나와요. 이 when 같은 게 있는데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어가 서로 같으면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ing나 pp로 바꾸는 거죠. 부사절 접속사는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when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다고 칩시다. 주어 동사 왔고 콤마 있고 주어 동사 왔고 전형적인 부사절 문장이죠. 이 부사절을 이제 접속사도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은 일단 두 주어가 같아야 돼요. 안 같으면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주어를 일단 생략합니다. 같아서요. 그리고 없앤 김에 다 없애자 이거야. 동사를 이제 ing나 pp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ing가 삼형식이면 목적 올 거고 pp는 원래 끊어져서 전치사가 특이 오겠죠. 이렇게 줄이는 거죠. 부사절을 분사로요. 그래서 그 분사들이 구문을 이끈다고 해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은 문법이 아직 안 된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은 일단 짧은 시간 동안 문법을 다 훑어보는 데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축약시킨 거고요. 그리고 분사를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요. 명사를 id랑 ing가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죠. 이거 지우고 설명을 좀 할까? 아니 그냥 여기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관계 대명사 얘기를 할게요. 분사는 그것도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는요. 관계사, 그것도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 절을 축약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명사인 선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who나 which나 that과 같은 관계 대명사가 있었겠죠. 편의상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할게요. 주격관대가 있었는데 주격관대 뒤에 비동사가 왔다고 칩시다. is나 뭐 are과 같은. 그런데 이건 비동사기 때문에 뭐 pp나 ing가 올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해석을 해보면 who나 which, that 그리고 is나 are 이 조합은 해석이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사 뒤에 pp나 ing가 남는 게 바로 분사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관계 대명사를 줄인 게 그냥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고요. 분사 구문이 바로 부사절을 축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대명사라든지 부사절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배우고 분사 구문을 배우면 이해가 쉬워요. 참고하세요. 좀 디테일한 강의들은 반드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의 용도는 일단 문법을 빠르게 훑어보는데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설명을 안 한 문법이 제법 많아요. 짜투리 문법도 많고요.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걔는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따로 제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 좀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 되는 강의를 듣기가 힘들어 하시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법을 공부한 다음 이렇게 지금 1시간 이상의 강의로 영문법을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느 정도 훑어볼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 의미에서 제작했으니까 좀 길더라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서 들으셔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특히나 제 영상을 계속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강의를 듣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 전날, 그리고 각종 공무원이나 편입시험 전날 훑어보는 용어로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보시면 복습도 하고 더 좋겠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하네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덕분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